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전략들 분석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죠?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잘 갔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LNF 같이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살짝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증시가 거래를 마쳤거든요. 시장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네, 이렇게 또 오늘 저스템 chen 종목 주셔가지고 라스트 찬스 시간에 큰 수익까지 주셨는데 시장 해석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요약을 하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두려움이 조금씩 멀어지는 하루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싶은데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이 뭐 이번 주에 FOMC 지나갔고 이제 FOMC를 가장 많이 좀 약간 조마조마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렸고 또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좀 확인하고 가자 이랬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니 예상대로 결과는 나왔고 또 시장의 흔들림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앨런 장관이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좀 했지만 우리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주 전이죠. 2주 전의 그 저점, 우리가 이제 명확한 기준, 최근의 흐름에서 저점을 보면 그 2주 전의 저점을 이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수급이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들어오고 오늘도 오전에 좀 보면은 오전에 한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한 2시 20분쯤부터 매수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한 400억 매수 우위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제는 좀 많이 내리고 오늘 또 올라오고 환율도 이렇게 개별주처럼 좀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예전에 그 1월 초 그리고 또 12월 말 그리고 또는 9월 말 10월 초 이때처럼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하다고 많이 이렇게 좀 공포심을 유발하고 불안정한 그런 흐름일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좋은 희망 고문으로 해서 이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지는 그래도 3일째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슈라면 이슈일 것 같고요. 수급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계속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가 이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버텨주는 거.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지는 아직 못하더라도 이 반도체 섹터가 버텨준 덕분에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하방을 좀 견조하게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AMD라고 그 인텔의 그 라이벌 회사라고 이걸 해야 되나요? 네, 그 AMD의 매출이 이제 주가가 그 매출이 성장이 되면서 인텔을 앞선다. 인텔의 그 상승률보다 좀 앞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텔의 그 아성을 좀 위협하는 그 AMD의 그 약진이 나중에 또 우리 관련주들이 좀 있다면 그런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걸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이슈거리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이브가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이제 좀 거의 일단락 돼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승자는 개미도 SM도 아니고 하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지분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참 좀 씁쓸한 것 같은데 이걸 노린 거 아닐까라는 조금 안 좋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이브가 SM 지분 정리하면서 이 인수전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뭐 차익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이 영화 산업에 이제 10억 달러 투자한다. 뭐 물론 그 애플 규모로 보면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그 LG 헬로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KT 알파 이 애플의 그 OTT 관련된 뭐 디즈니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는 그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OTT 관련 또는 콘텐츠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대학원을 설립한다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 3, 4주 전에 그 KCS가 무섭게 막 올라가면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고 정책으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구체화되는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AI를 뒤이어서 과연 이 섹터가 하나의 그 뭐 큰 테마로
형성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크게 전체 섹터 움직일 만한 그런 규모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 관련된 섹터들 뭐 KCS부터 우리넷 그다음에 코이버 그리고 뭐는 아위인플러스인가요? 그리고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는 그런 이슈에는 좀 속한다고 보고 몇몇 가지들을 좀 살펴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꽤나 시장을 견고하게 버티게 해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점이 시장을 좀 고무적이게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어쨌든 긴축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으로 수심이 좀 회복하는 구간으로 이제 오늘 금요일이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럼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달려들고 이럴 이슈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다음 주는 중요하게 볼 만한 게 뭐냐면 일단 주총입니다. 주총. 다음 주 뭐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주총이 계속 이뤄지면서 1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감사보고서 이슈가 좀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 어떤 종목들은 감사보고서가 나오니까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뭐 큰 상승이 나오고 그러는데 유의할 것들이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이 감사보고서들 나오는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패주의보다 이렇게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제 뭐 셀리버리였나요? 이렇게 거래 정지도 당하고 그렇고 이런 거 주총 시즌에는 감사보고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확인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새로운 내용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1분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이 결과 아마 오늘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거는 같은데 이 결과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 리스크가 뭐 마무리된다 이러지만 실제로 은행 리스크는 그 한두 개 은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이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섹터이긴 한데 정부에서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출산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살펴봐야 될 종목들은 전통의 종목들 뭐 아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로투세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흐름을 보면은 꿈비 그다음에 뭐 샘지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비스토스 그 난임 치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스토스라든가 테라잔 이텍스. 근데 이런 아기들 출산하고 뭐 아기 용품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경력단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되니까 재택근무 관련된 섹터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그 교육 관련 그러면 뭐 메가엠디라든가 뭐 YBM넷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다음 주를 한번 좀 재미있게 이런 모멘텀 플레이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이슈가 있다면 이슈겠습니다. 네. 네, 1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니까요. 혹시나 내 종목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지연되더라도 혹시 제출이 되는지 혹은 상장 폐지 이런 우려감이 생기지는 않는지 리스크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FOMC 결과를 또 소화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이 24일. 네, 오늘 밤에 이제 뭐 제임스 블라드 저희가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아는 이 매파의 대표적인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을 한다는데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우리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긴축의 종료를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는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있고요. 그다음에 26일 날 중국의 7개 항공사가 중국과 제주도선 운항 재개를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동향들 그리고 기업 실적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8일 날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좀 흐름이 좋은데 그 관련돼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또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더 가시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매주 하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 그다음에 2월에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거 보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 여행 항공주들 요즘 움직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빌리티 쇼가 이제 30일 날 개최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또 31일 미국의 2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자 지출 그런 것들 보면서 다음 주 또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다음 주에도 미국과 중국, 국내까지 이슈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들 달력에 체크해 두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필요한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단기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준비, 올라갈 의지는 이제 보여지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도해서 주가 쫙 끌고 가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여겨볼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반도체 섹터에 그런 집중되는 흐름 때문인 것도 있는데, 당분간 5월까지는 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진짜 계속 들어와서 이어지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그런 수급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2주 전에 그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주 예전처럼 공포심, 두려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FOMC 전까지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 지루한 박스권 안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거 아닐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하면서 좀 대응해보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비중은 30에서 50 정도 유연하게 약간 예전보다는 제가 좀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평균 비중을 30 정도도 가능하게끔 대응하면서 시장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시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옵니다.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에도 우리 예상과 좀 다르게 지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날씨 풀리듯이 2분기에도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